개념 설명을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만든 교재인데 기본적인 디자인은 전에 이제 우리가 썼던 교재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맨 처음에 타이틀 이렇게 달려 있고 추가된 내용이 요 아래쪽에 각 단원별로 주요 개념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가 끝나고 나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복습을 하면서 확인하는 용도야. 복습을 하면서 확인하는 용도. 여기 있는 내용, 즉 여기 있는 타이틀만 보고 이 타이틀만 보고 본인 스스로 이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니까 타이틀만 싹 보고 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라는 식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이제 뭐가 정확하게 되고 있다 라는 뭐 그런 내용, 그런 걸 이제 해보라고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에 대한 내용 시작인데요. 그 전에 요 개념 박스가 조금 달라졌죠. 개념 박스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여기 뭐 교과서 개념이라는 것도 있고 연계 개념이라는 것도 있고 간접 개념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가 하나씩 쓰여져 있는데 요 교과서 개념은 뭐냐면 너네가 말 그대로 교과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교과서에 같은 개념이 쓰여 있다란 얘기예요. 너네가 고등학교 2학년 요 수원 교과서를 받으면 그 교과서에 요 개념이 그대로 있을 거니까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고요. 요 연계 개념은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토대로 추론해낼 수 있고 이미 이제 요 연계 개념을 토대로 출제된 기출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얼마든지 추론해낼 수 있으니까 교과서만큼의 가치를 갖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접 개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요 책을 이렇게 쓰면서 어떤 논리적인 전개를 하는데 그 논리적인 전개상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중학교 수학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는데 요 단원의 어떤 논리적인 전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 이게 이제 간접 개념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있는 거듭제곱이라든지 여기 있는 거듭제곱이라든지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 같은 경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운 개념이니까 얘는 이제 간접 개념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대략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요 지수 법칙을 요 거듭 제곱을 모르진 않잖아. 여기 있는 것처럼 A가 N개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얘를 간단하게 여기 있는 요런 식으로 A의 N승이라고 표현을 하죠. A의 N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있는 A는 밑이라고 읽고 여기 있는 N은 지수라고 읽고 밑과 지수라고 이런 식으로 읽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지수는 자연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지수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개수야. 여기도 A가 N개 곱해져 있으니까 A의 N승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기본적으로 개수를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개수는 자연수로 세는 게 맞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 같은 경우는 그 전제가 자연수임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자연수를 전제로 진행이 되는 지수 법칙이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 나와 있는 지수 법칙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두 번 얘기하진 않을 거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옛날에 우리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쯤 배우는 걸로 아는데 그때쯤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일 거니까 그거 토대로 여기 있는 문제들까지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까지 해결 다 해놓고 나서 고등학교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냐면은 고등학교 범위는 여기 있는 거듭제곱근부터 시작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거듭제곱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A의 n제곱근은 요 방정식을 풀어서 찾을 수 있는 근을 의미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우리는 이런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A의 n제곱근의 정의 자체가 이거라서 그래요. A의 n제곱근의 정의 자체가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가 궁금합니다 라는 게 얘의 정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제곱해서 a가 되는 방정식을 세운 거야. 어떤 수에다가 n승을 했더니 a가 나오는 이런 방정식을 세우는 거거든요, 구조가. 무튼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이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푼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 알았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복소수 범위에서 실수 a의 n제곱근은 n개 존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a의 n제곱근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써야지. a의 n제곱근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어떤 수에다가 n승을 했을 때 a가 되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몇 개 존재하냐면 n개 존재합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 조금만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우셨단다.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우셨냐면은 이런 거, 뭐 해볼까? 이런 거. 4의 제곱근, 이런 거 배우셨다고. 4의 제곱근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수의 제곱해서 4 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건 배웠으니까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x가 뭐 있냐라고 하면 풀마 2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뭐 9의 제곱근 이런 것도 구해봤어요. 어떤 수의 제곱해서 9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찾아봤죠. 그래서 x는 풀마 3이다 이런 거 이제 중학교 때 했는데, 중학교 때, 중3 때 이거 처음 배울 때 모르던 게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은, 뭐, 7의 제곱근, 이런 거. 어떤 수의 제곱을 해서 7이 되는 숫자가 분명히 존재하긴 할 건데, 그 숫자가 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약속을 했었냐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러니까, 7의 제곱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 개념에서 이 숫자를 찾을 수 없으니까 새로운 수를 세팅을 했잖아. 뭐 이제 이런 행동을 이따가 다시 하게 되는데,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1에 들어와서 뭘 배우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 배우는 거야. 8의 세제곱근. 그럼 8의 세제곱근은 뭐냐? 어떤 수의 세제곱해서 8 되는 거 찾아주세요 라는 거지. 근데 이게 암산이 좀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 요 3차 방정식을 니네가 암산할 수준은 아닐 거니까 3차 방정식 풀이하는 거 기억을 하고는 계셔야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풀죠. 여기에서 사용한 곱셈 공식은 뭐고, 인수분해 공식이구나. 뭐 어쨌든 얘는 이런 식으로 써진다 라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얘랑 친구였던 애가 얘가 있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3차 방정식을 풀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지. 그래서 무튼 얘를 풀어보면 이런 식이고, 얘 풀면 앞에 거 풀면 x는 2고 뒤에 거 근해 공식 해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8의 세제곱근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개 나오냐면 3개 나옵니다. 이 하나랑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나오죠 총. 하나만 더 해보면은 16의 4제곱근 이런 거 한번 해보자. 16의 4제곱근을 해보면 어떤 수의 4제곱해서 16 되는 거 찾아달라는 얘기인데, 그럼 x 4제곱에서 16 뺀 게 0일 거고요. 합차는 기억을 하겠지, 안 써드려도. 합차로 한번 풀고 이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된다거나 x제곱이 4가 된다는 얘기인데, x제곱이 4가 되는 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풀마 2. 그 다음에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지. 허수 단위로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의 4제곱근을 구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중학교 때 제곱근을 구하면 기본적으로 그 개수는 2개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제곱근을 구해보니까 3개라 그러네. 4제곱근을 구해보니까 4개라 그러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일반화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a의 n제곱근은 어떤 수에다가 n승해서 a 되는 걸 찾는 과정인데, 요 개수로 따지면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n개가 나와요. 제곱근일 때 2개, 세제곱근일 때 3개, 4제곱근일 때 4개, n제곱근이니까 기본적으로 n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n개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근의 여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n개라고 보는 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다시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딱 두 개라 그랬죠. 첫 번째 내용은 뭐고? 첫 번째 내용은 a의 n제곱근은 방정식, 요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을 푸는 거다. 그리고 복소수 범위에서 실수 a의 n제곱근은 n개 존재한다. 요 두 가지 사실만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니까 어떤 수의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 되는 x값을 찾아주시면 돼. 니네가 풀어봐. 16의 4제곱근은 방금 한 거네. 어떤 수의 4제곱해서 16 되는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방정식 한번 풀어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a의 n제곱근은 기본적으로 몇 개 존재한다? n개 존재한다 라는 건데, 사실 이게 좀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개념 뭐라 그래야 돼?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는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에 자주 등장을 해요. 실수인 거듭제곱근을 주로 이제 문제에서 다루거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수업하면서도 얘기했는데, 허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범위를 벗어나면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되기는 해요. 뭐 무조건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잘 안 나온다는 건데, 고2부터는 웬만하면 다 실수범주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거듭제곱근도 실수범주에서 지금 다뤄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에서 생기는 의문점의 시작은 이거야. 아까 이미 니네가 의문을 가졌던 건데, x를 제곱해서 4가 된다고 하면 뭐 x는 풀마 2인 거 알겠다고, x를 제곱해서 뭐 9가 된다고 하면 x는 풀마 3인 거 알겠다고요. 근데 x를 제곱해서 7이 되는 거,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몰랐으니까 새롭게 정의된 숫자인 루트를 배우셨잖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면, 어떤 수의 세제곱을 했을 때 8이 되는 거, 이 숫자가 몇인지 알겠지? 물론 x에 어떤 수의 세제곱해서 8 되는 건 몇 개 있다 그랬지 아까? 3개 있다 그랬죠. 3개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찾을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냐면 2가 있어. 눈에 보이죠? 요 2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야. 2 말고 2개가 더 있어요. 근데 이 2개가 이제 허수일 뿐이지, 요 허수니까 잘 안 다루는 것 뿐이지 2개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함정으로 문제에 진짜 많이 나와요. 한 번만 더. 어떤 수의 세제곱했더니 27 되는 거, 마찬가지로 몇 개 있을 거냐면 3개 있을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수를 찾아보면 3이거든요. 알았지? 하나만 더 써볼까? 어떤 수의 세제곱해서 64 되는 거, 이것도 그냥 금방 찾을 수 있죠. 물론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수를 찾아보면 4라고요. 의문은 이거야. 어떤 수의 세제곱해서 8 되는 것도 있고 27 되는 것도 있으면 어떤 수의 세제곱해서 뭐 한 15쯤 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3개 있을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 중에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숫자를 찾고 싶어. 그래서 그 숫자를 새롭게 정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 개념상으로는 추론이 안 되는 수니까 이 수를 뭐라고 정의를 한 거냐면 세제곱근 15라고 정의를 해. 세제곱근 15. 이거 보고 뭐라고 읽는다? 세제곱근 15라고 읽는다. 세제곱근 15라고 읽고, 쓸 때는 요 위에다가 루트 위에다가 조그맣게 숫자 3 쓴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15 갖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요 세제곱근 15라는 수의 의미가 뭐냐? 요 숫자의 의미는 여기에다가 세제곱을 하면 근호가 벗겨집니다 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루트 7이라고 하면 얘는 제곱하면 근호가 벗겨집니다 이런 의미였잖아. 이거랑 똑같이 얘는 세제곱을 하면 근호가 벗겨집니다 이런 의미야. 근데 이거 할 때 이제 조금만 하나만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쓰진 않아요. 4제곱근 마이너스 6 이렇게 쓰진 않아.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만약에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하면 얘는 4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짝수 거듭제곱이거든요. 짝수 거듭제곱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숫자가 음수야. 어떤 수를 짝수번 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수, 이거는 이제 실수 범위에 안 들어가거든요. 선생님들이 가끔 잘못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아예 정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올바른 관점입니다. 이거 보고 쌤들이 가끔 뭐 이거 보고 허수다라고 정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허수라고 정의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보는 게 맞아. 왜 그러냐면
요 n제곱근 a라는 이 표현 자체는 기본적으로 실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현이지 허수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허수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실수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기 때문에 허수가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는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건 맞는 말이죠. 4제곱근 6이라고 하면 이런 거는 4제곱을 했을 때 6이 된다. 이건 이제 말이 맞는 표현이야. 5제곱근 21 이거는 이제 5승 하면 21이 나온다. 맞는 표현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건 또 가능해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5 이건 또 가능하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얘긴데 이게 홀수승을 하면 여기가 지금 홀수니까 홀수승을 했는데 음수가 나온다. 이건 말이 되는 거거든. 어떤 음수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떤 음수를 홀수승을 하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지. 근데 요 음수를 뭐 짝수승을 하면은 양수가 나올 거고. 그치? 근데 뭐 아무튼 이게 말이 되는 표현이란 말이야. 음수를 홀수승을 했더니 음수가 나온다. 이게 충분히 말이 되는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 자리에 쓰여 있는 요 루트 위 자리에 요 네모 자리에 쓰여 있는 요 숫자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저기 있는 요 네모가 홀수잖아.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그냥 모든 실수야. 좀 자유롭게 수를 쓸 수 있어. 근데 저기 네모에 들어가는 게 짝수잖아요. 저기 쓰여 있는 게 짝수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0 아니면 양수만 들어갈 수 있어. 음수가 들어가면 표현이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음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가 맞는데 이게 좀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 네모가 짝수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은 반드시 0이거나 뭐 0은 가능하니까 0이거나 아니면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면 뭐야? 실수인 거듭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배웠던 표현이에요. n제곱근 a는 이렇게 읽고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n제곱근 a는 얘를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이다 라는 뜻이야. 내가 요 밑에다가 자세하게 뭐 열심히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방금 한 얘기예요. 얜 기본적으로 실수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n이 짝수면 여기 쓰여있는 요 n이 짝수면 저 안에 들어가는 값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n이 홀수면 a는 어떤 수가 들어가든 무방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n제곱근 a의 부호에 대한 내용이 원래 옛날에는 시험에 안 냈었는데 이게 한번 모의고사에 출제되고 나서 꽤나 자주 나오더라고요. n제곱근 a의 부호에 대한 내용이 꽤나 자주 나오니까 한번 봐두셔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n제곱근 a의 부호 같은 경우는 n이 홀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a에 따라서 얘의 부호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n이 짝수면 저 안에 들어가는 a라는 값이 여기에서 이미 약속한 것처럼 n이 짝수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a가 0이면 부호가 없는 거죠.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그래서 n이 짝수로 써지는 상황이면은 저 안에 들어가는 값이 0은 의미가 없으니까 a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n이 짝수면 얘는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n이 홀수면 그 안에 들어간 부호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n제곱근 a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읽을 때 n제곱근 a라고 읽고 이거의 뜻은 뭐냐면 n제곱근 a 같은 경우는 n제곱을 하면 저 안에 있는 근호가 벗겨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값이 나온다 이 얘기야. 근데 요 n제곱근 a를 다룰 때는 n이
뭐 짝수일 때랑 왜 이래?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n이 짝수면 어떻게 되냐? n이 짝수면 반드시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반드시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홀수면 a는 그냥 모든 실수예요. 어떤 수를 쓰든 상관이 없어. 아무 실수이기만 한 숫자를 아무거나 쓰시면 돼. 알았지? 그리고 n이 짝수인 상황이면 n제곱근 a 같은 경우는 이거는 a가 0이면 0이겠죠. 근데 a가 양수면 이게 그냥 양수가 된다고요. n이 짝수면 이 값은 기본적으로 양수라고 보는 게 맞아. 0을 니네가 구별을 못하진 않을 거니까. 근데 n이 홀수면 n제곱근 a는 부호가 a가 양수면 양수고 a가 음수면 음수입니다. 요렇게 거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 앞에 교재 몇 페이지야 이게? 3페이지에 있는 거 3페이지에 있는 거 정리하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내가 체크를 안 하고 간 게 이거잖아요. 이거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요거 보고 이제 내가 거듭제곱근에 대한 그 표 막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이 표가 있어요. 표. 요 하나의 표. 이거 되게 중요한 표입니다. 진짜 중요한 표고 이게 메인이야. 이게 메인인데 저거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하실게요.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이건 또 언제 쓴 거야?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4페이지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한 증명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내가 교재를 쓸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색깔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너네 건 흑백이지. 근데 아무튼 이걸 이제 그 표에 대한 증명, 아까 이제 그 박스에 들어가 있던 표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놨죠. 이 표에 대한 증명이 어떻게 되냐? 이 표에 대한 증명이 이런 식으로 돼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궁금한 거야.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게 궁금한 거예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그러면 그 a의 n제곱근 중 여기 써있는 이 표현인데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방정식 이거의 실근을 뜻한다. 방정식의 실근이 당연히 이제 뭐 실수인 것이겠지.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요 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 중에 실수인 게 궁금하니까 실근을 찾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에서 발생하는 교점의 개수랑 같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얘를 이제 증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우선 x의 n승은 a다라는 방정식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니야. 요런 방정식이 세워져 있을 건데 이 방정식을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야. 이 방정식을 어떻게 이제 쪼개냐면은 y는 x의 n승이라는 그래프랑 직선 y는 a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면 그게 그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랑 나눌 건데 n이 짝수면 y는 x의 n승의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항상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모양으로 그려져요.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y는 x의 제곱, y는 x의 4제곱, y는 x의 6승, 8승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개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네가 점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보시면 돼. 점을 하나씩 찍어보면서 그려보시면 다 이런 식의 개형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짝수일 때 개형이 다 동일하다고요. 비슷해요. 짝수일 때 개형이 다 이런 식인데 이때 여기 있는 이제 y는 a라는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y는 a라는 선을 여기다 그어야 되는데 a가 양수면 선이 당연히 이 위쪽에 그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근이 몇 개 나오냐면 2개 나와. 실근이 이런 식으로 2개 나오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수에 n승을 했을 때 여기다 쓸게요. 어떤 수에다 n승을 했을 때 a가 되는 실수는 뭐 n제곱근 a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거든요. n제곱근 a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그 n제곱근 a가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 보면 2개 있잖아요. 2개인데 서로 좌우 대칭일 거니까 여기에 n제곱근 a가 있으면 이쪽에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x의 n승은 a라는 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수인 거는 n이 짝수이고 a가 0보다 크면 2개 나와. 그 2개가 풀마 n제곱근 a야.
근데 이제 a가 0이면 선이 여기 그어질 거 아니야. a가 0이면 선이 이제 여기 그어지고 있죠. 여기 뭐야 a가 0이면 선이 이제 여기 그어지고 있잖아. 여기. 그러면 이제 교점이 몇 개가 생기냐면 교점이 한 개가 생깁니다. 그 하나의 교점이 a가 0일 때는 교점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하나가 0이죠. 여기 있는 이 교점 자체가 0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교점이 0이지.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요 아래쪽으로 가는데 요 아래쪽으로 가면 이거랑 서로 교점이 없잖아.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없다는 거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n이 홀수면 또 상황이 이상해지는 게 n이 홀수면 y는 x 세제곱 y는 x의 5제곱 그 다음에 y는 x의 7제곱 뭐 이런 거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이런 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부 다 그 그래프의 개형이 기본적으로 이런 개형을 가지게 돼요. 이런 개형을 가지게 되거든. 여기 그려져 있는 이런 개형을. 근데 이런 개형을 갖는 그래프에다가 이런 개형을 갖는 그래프에다가 왜 이래? 이런 개형을 갖는 그래프에다가 가로로 선을 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로로 선을 그으면 a가 0보다 크든 a가 0이든 a가 0보다 작든 그냥 교점이 계속 몇 개만 나오냐면 한 개밖에 안 나와. a가 0보다 커도 이렇게 교점이 하나고 a가 0이어도 교점이 하나고 a가 0보다 작아도 교점이 하나죠. 그래서 n이 홀수면 실근인 건 무조건 몇 개 나온다? 한 개 나온다. 근데 그 한 개를 우리가 뭐라고 약속한다 그랬냐면 n제곱근 a라고 약속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좀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좀 집어넣긴 하셔야 돼요. 근데 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의심스러우면 본인 힘으로 한 땀 한 땀 찍어가면서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체크가 될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요 아래 나와 있는 커멘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a의 n제곱근이랑 n제곱근 a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있는 말 이게 다예요.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 방정식을 세워서 푸시면 돼. 근데 n제곱근 a라고 하는 건 이걸 읽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 요 수, 요거를 읽을 때 그냥 n제곱근 a라고 읽는 것 뿐이야. 알았지? 근데 문제에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a의 n제곱근은 요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x의 n승은 a가 나온다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야. 둘의 차이점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코멘트 한 땀 한 땀 열심히 써드렸는데 제발 다 읽으면서 갑시다. 내가 이제 수업 때도 했던 얘기인데 모든 학습의 기본은 독서예요. 독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는 뭔가 이제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 뿐이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누군가의 깨달음을 베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돼.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대략적인 가이드만 잡아드리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깨달으셔야 된다. 알겠지?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문제 하나 풀어보면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여기 기억이 방금 한 얘기입니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라고 써있으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은 얘를 읽는 방법이에요. 얘를 읽으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니까. 근데 이거는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3이 지금 3개가 있잖아. 마이너스 3이 3개가 있으니까 얘가 근호가 벗겨져서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어떤 수의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7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의 뜻이 이거라고요. 근데 요 방정식을 풀면 기본적으로 그 해가 몇 개가 나온다? 3차 방정식이니까 3개가 나온다.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뿐이다 라고 써있으니까 틀린 거지. 알았지? 그 다음에 1의 4제곱근이라고 하면 어떤 수의 4제곱해서 1 되는 거 찾아주세요 니까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리을, 이거 이제 중3 때 낚시 많이 하는 거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있대. 그래서 루트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9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3이에요. 무지성으로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제곱이다 근호 없애서 마이너스 3 이거 이제 틀린 거 알죠? 이거 틀렸습니다. 짝수 거듭 제곱을 하면 이 값이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결과가 양수로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하는 것처럼 짝수 거듭 제곱을 했는데 이게 없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3으로 나오면 짝수 거듭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괴랄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수 개념을 깨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리을은 이제 틀린 내용이죠. 그 다음 미음하고 비읍 같은 경우는 표 내용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용도인데 n이 홀수면 마이너스 9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n이 홀수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건 n이 홀수면 기본적으로 몇 개 있다 그랬냐면 한 개 있다고 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지. 그 다음에 n이 짝수면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n이 짝수라 그랬고 마이너스 4의 n제곱근이야. 즉 a 값이 마이너스 4거든요. n이 짝수인 상태에서 a가 음수면 실수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비읍 뭐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 다음 박스에 나와 있는 요 거듭 제곱근의 성질 같은 경우는 요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사실 교과서에 쓰여 있긴 한데 이게 얘기를 살짝만 하면은 이제 현 교육 과정에서는 너네가 거치고 있는 이 교육 과정에서는 요 의미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대부분의 내용은 뒤쪽에서 배우게 되는 지수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개념은 지수의 확장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지 요 거듭 제곱근의 성질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는 내용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셨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그냥 가볍게만 다루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만 알면 되냐면 중학교 때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루트 A, 루트 B 곱하면 루트 AB라고 근호 합쳐서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배웠잖아. 그거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둘 다 양수라는 전제가 있으면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랑 곱하면 n제곱근 AB라고 합쳐서 쓸 수 있다고요. 곱하기도 마찬가지, 나누기도 마찬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요 1번하고 2번에 있는 내용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알면 좋긴 한데 그냥 뭐 당연한 내용이야. 나중에 지수의 확장을 배우면 이게 너무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지수의 확장 가서 간단하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 문제로 가보면은 문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4제곱근이고 여기도 4제곱근이니까 둘 다 4제곱근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4제곱근 쓴 다음에 얘네 두 수를 곱해서 256으로 써주시면 돼요. 근데 256이 4의 4제곱이다 보니까 얘가 4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 요것도 한번 해보면 세제곱근으로 이렇게 합친 다음에 여긴 10이고 여긴 이제 100분의 1이잖아. 0.01이니까 얘 계산하면 번분수 계산하면 1000분의 1이죠. 근데 1000이 10의 세제곱이니까 10분의 1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5제곱근 7이라는 숫자가 10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5제곱근 7은 5번 곱해지면 7이거든요. 5번 곱해지면 7인데 근데 10승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2만 더 갖다 계산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수 법칙의 구조상 얘네들이 곱셈하니까 10승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 7이고요. 제곱하니까 몇 나온다? 49가 나온다. 알았지? 그 아래쪽에 이제 마지막 내용은 이거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이제 써놓은 건데 얘네 둘의 차이에 대해서 n제곱근 a를 n제곱을 하면 그냥 무조건 a가 나옵니다.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무조건 a가 나와.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거든. 근데 여기 이제 그 n제곱을 근호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근호 안에서 할 때 n제곱을 근호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근호 안에서 할 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이 있으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5가 있으면 이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5거든요. 근호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 옆에 써놓은 것처럼 4제곱근 6을 4제곱하면 6이 나와. 근데 요 안에서 거듭제곱하면 얘기가 좀 다르죠. 근데 마이너스 2에 요 위에 써놓은 것처럼 마이너스 2에 세제곱을 한 걸 이제 세제곱근을 이렇게 씌우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 그대로 나오거든. 왜냐면
왜냐면 얘는 여기 써 있는 게 홀수야. 홀수 거듭 제곱, 그러니까 어떤 음수를 홀수 거듭 제곱한 거라서 음수라는 게 말이 이상하지가 않아요, 얘는. 근데 이 옆에 써 있는 것처럼 6제곱근 한 다음에 마이너스 7의 6승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짝수 거듭 제곱을 한 거라서 이 결과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거든. 이게 짝수 거듭 제곱한 거잖아. 이게 음수긴 하지만 짝수 거듭 제곱근 한 거니까 양수여야 돼요, 이 결과가.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 마이너스 7의 6승을 하나 7의 6승을 하나 결과가 똑같으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근호 밖으로 꺼내서 7인 거거든요. 알았지? 이거 뭐 잘 보시면 저 예시만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문제니까 요 다음부터는 문제니까 몇 쪽이야? 여기 뭐 이쪽에 있는 내용부터 쭉 갔다가 한번 보시고 쭉 갔다가 한번 읽어보시고 읽고 나서 본인 걸로 만든 다음에 뒤쪽에 있는 문제 본인 힘으로 한번 건드려 보시고 안 되면 영상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